제가 지금 0.03%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매를 합니다. 추매. 한 5,000개를 할게요. 리플을 5,000개를 사고. 돈이 모자르네. 어제 못 산다. 네, 전부 다 샀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플 1185개를 갖고 있어요.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깃허브에 올리자마자 별표 스타 3개를 받은 올리자마자 스타 3개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뮬레이터는 내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가상으로, 내 가상화폐로, 나의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머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손익까지 계산해보는 요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를 해주신 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들을 설치할 텐데, 일단 VS 코드를 열고 일단 test.py 라는 파일을 만들고 스트림릿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웹페이지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굉장히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현황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현황판이죠. 실시간 현황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파이썬 패키지인데, 자, 먼저 패키지를 설치해야겠죠. VS 코드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그래서 pip install yfinance 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상화폐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 그 다음 플라틀리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릿 사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이렇게 쳐주시면은 설치가 완료되고, 자, 터미널은 잠시 꺼두고 일단은 yfinance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syf, 자꾸 텐서플로우 쓰던 버릇이 있어서 tf라고 쓰는데, yf라고 쓰고, 임포트 플라틀리 그래프 오브젝트 sgo 이렇게 임포트를 2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가상화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리플 달러 요거를 지금 검색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검색하고 싶으면 BTC 빼기 USD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코인을,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한 다음에 있죠, 빼기가 들어가 있는 요 심볼 단어를 복사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BTC가 좀 비싸가지고 좀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임에다가 XRP 빼기 USD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YF 다운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요. 인자로는 티커스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네임을 넣어주면은 달러에 대한 리플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를 입력해 줄 거예요. 피리어드는 말 그대로 기간이죠. 가져올 기간을 선택해 줄 건데, 24시간 24H라고 입력하면은 24hours죠 24시간. 그 다음 인터벌은 간격, 그러니까 몇 분 단위로 가져올 거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분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규어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고점 피규어, 다음 데이터에다가 고점 캔들스틱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X 값으로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픈 값, 여기 인자가 오픈 값하고 하이 로우 클로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픈에서는 데이터의 오픈 값을 넣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복사에다가 하이에는 하이라고 바꿔주고, 왜 자꾸 T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로우에는 로우라고 바꿔주고, 클로즈에는 클로즈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fig의 show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 그래프가 보여요.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다운로드를 하고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플라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틀리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16줄의 코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캔들스틱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반등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캔들스틱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스트림릿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스트림릿 SST 라고 임포트를 해주고 fig show 대신에 st에 플라틀리 차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네, fig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스트림릿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은 터미널을 열고 여기다가 스트림릿 run 한 다음에 test.py 요런 식으로 스트림릿 run 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어쩌고저쩌고 뜨면서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떠요. 자, 이렇게 말이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나만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트림릿으로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것은 실시간 거래밖에 안 되고요. 뭐 예약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잘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main.py 파일을 만든 다음에, 네,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을 다시 임포트를 해줄게요. 스트림릿 SST 임포트 yfinance syf 자꾸 tf로 쓰네. 임포트 플라틀리 그 다음에 그래프 오브젝트 sgo. 그래서 세 가지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네임을 정의를 해주는데 XRP USD 리플의 달러 가격을 이렇게 불러오겠다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init USD라는 변수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내가 초기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달러를 이제 1000달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초기에 1000달러로 시작을 한다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yfinance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t 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yf에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티커 종목은 네임 종목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피리오드는 3시간 단위로 가져올 거고, 인터벌은 1분 단위가 최소더라고요. 그래서 1분 단위로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져온 데이터를 get data 해서 최초의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프를 표시할 때 아까 fig에 go figure라고 정의를 하고, 이번엔 캔들스틱 그래프가 아니라 라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라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go scatter 플롯이죠. 그 다음에 x 값으로 x의 데이터의 인덱스를 넣고요. 그 다음 y 값으로 데이터의 클로즈 값을 1분 단위의 마감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띄우려면 st의 플라틀리 차트, 그 다음 fig 한 다음에 use container with 한 다음에 tru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터미널을 열고 스트림릿 run main.py, 네, 스트림릿 run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컬호스트 8501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라인 그래프가 멋지게 보이죠? 네, 근데 요게 조금 그래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더 그래프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트림릿의 페이지 컨피규레이션, 페이지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get data 전에다가 st의 set page config 레이아웃을 wide 레이아웃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면 들어갔을 때 여기서 always rerun 눌러주면요, 이렇게 짠 하고 넓게 바뀝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넓죠? 많이 넓어져 가지고 요거 높이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키우는 방법은 이 fig 밑에다가 fig의 update layout이란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height를 1000 정도 이렇게 주면요,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요 정도 크기로 바꿔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약간 당기고 그래프를 오른쪽 칸에다가 사고팔기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고팔기 버튼도 만들고, 일단 나의 손익도 계산할 수 있는 칸도 만들고, 그래서 칼럼을 2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서 칼럼을 2개로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은 get data 밑에다가 칼럼 2개를 정의를 해주고, st의 columns 한 다음에 칼럼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칼럼의
요거 스펠링이 틀렸죠. st columns 한 다음에 칼럼의 크기를 3대1 크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cal1 이라고 입력해 준 다음에 요거를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다가는 with cal2 한 다음에 st header 라고 입력하면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사고 팔기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스트림릿을 다시 보면은 자 그래프가 왼쪽으로 살짝 당겨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고 팔기 요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변수를 두 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변수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의 개수 이 두 가지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it usd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usd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트림릿이 리프레시 되면서 리런이 되면서 변수가 전부 다 초기화가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init usd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전역 변수 지정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수가 1000달러로 계속 고정이 돼요. 다시 실행이 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되면서 현실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고정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지갑이면 좋겠지만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오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스트림릿에서 변수로 세션에다 저장해서 캐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서 고정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USD가 일단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st의 세션 스테이트에 USD라는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not in이죠. 만약에 USD가 없다면 세션 스테이트에 없다면 세션 스테이트에 USD에다가 init USD를 넣어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한 번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RP 또 마찬가지로 st의 session state 이렇게 한 다음에 st의 session state XRP 한 다음에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제 리플 수는 0이라고 일단 시작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세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칼럼 1에서 이제 실제로 마지막 가격을 받아와서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프를 정의한 거 밑에다가 st 헤더를 하나 더 정해주고 여기다가 현재 리플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을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쓰고요. 그 다음 네임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을 입력할 건데 현재 가격은 데이터의 ilocation 데이터의 마지막 행을 받아와서 클로즈된 가격을 받아오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플로트로 바꿔줘서 소수점 단위로 바꿔줘 가지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오면서 현재 달러에 대한 리플 가격이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팔기 칼럼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몇 개를 살 건지 인풋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숫자 인풋을 받을 때는 st의 number input 요걸 씁니다. 몇 개를 살 건가요? 라고 사용자한테 인터페이스를 알려준 다음에 최소 개수 min value 내가 구매할 최소 개수는 0개고 그 다음 max value 구매할 최대 개수 요걸 지정할 수 있는데 최대 개수는 없다고 일단 해보죠. 최초 디폴트 밸류는 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에 몇 개를 살 건가요? 하고서 넘버 인풋이 생기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4개를 살 거다 라고 지정했으면 이 4라는 숫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숫자를 받아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넘버 인풋에서 여기다가 by amount에서 몇 개를 살 건지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4라고 입력하면은 by amount에 4라는 숫자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겠다라는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st의 버튼 하고서 산다 라고 입력하면은 산다라는 버튼이 생겨요. 저장을 해보면 자 산다라는 버튼이 굉장히 빠르게 생기죠. 그래서 산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4개를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아는 방법은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 if라는 조건문만 입력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if 안에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현재 가격을 다시 받아야겠죠.
최신 가격으로. 그래서 데이터에 아까 만들어놨던 get 데이터 최신 가격을 받아온 다음에 현재 가격을 current price 이렇게 해서 현재 가격을 불러옵니다. 현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표시를 할 때 요 플로트 요거를 복사에다가 현재 가격을 구할 수가 있죠. 현재 가격 구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살 건지 buy amount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는 가격 buy price는 내가 구매할 가격은 buy amount에서 현재 가격 current price를 곱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수학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매할 가격이 있는데 내가 소지한 그 달러보다 적어야지, 내가 소지한 달러가 더 많아야지, 구매 가격보다 더 많아야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st의 session state의 USD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수죠. 요게 내가 구매하려는 가격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게 되면 여기서는 구매한다 session state의 XRP를 내가 구매한 buy amount 만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session state의 USD를 빼줘야겠죠? 네, 빼줘야겠죠? buy price. 만약에 요게 아니라면 돈이 모자르다는 거죠? 돈이 모자르다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st warning 해서 st warning 해가지고 돈이 모자릅니다 라고 워닝 사인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몇 개를 살 건가요? 해서 100개 라고 사고 살 수가 있는데, 사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더 많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9999999 하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라는 워닝 사인도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내가 리플 얼마 갖고 있는지 달러를 얼마 갖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요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st 서브헤더라고 입력하면 헤더보다 약간 작은 글씨를 텍스트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나의 USD 라고 입력을 하고 %EF에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st의 session state의 USD 요걸 표시를 하고요. 복사를 해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XRP 라고 한 다음에 요거는 정수죠. 정수니까 session state의 XRP 요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달러가 915,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이 100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00개를 더 구매를 해볼게요. 100개를 더 구매를 해보면, 자, 200개로 바로 바뀌죠. 이번에는 한 250개 사볼게요. 그러면 450개로 더해지고 그 다음에 달러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래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게 한눈에 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그래프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겠어요. 하이트를 800 정도로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했고, 이번에 사는 것까지 했으니까 파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팔 건지 인풋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sell amount 라고 한 다음에 st number input 이라고 합니다. 몇 개를 팔 건가요? 라고 입력해주고, 네, 최소 파는 가격은 min value는 0, 그 다음 초기 값은 0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sell 버튼, 팔기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팔기 버튼은 판다 라고 한 다음에 판다 버튼을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신 가격을 한번 받아와 주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 받는 것도 똑같죠. current price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로직이 다른데 session state 한 다음에 XRP. 근데 팔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의 개수가 sell amount, 팔기 원하는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이 팔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sell price를 계산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sell amount에다가 sell amount의 current price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팔 건지 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해주면은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session state의 XRP는 내가 팔았으니까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빼기를 한 다음에 sell amount, 그 다음에 st의 session state에 이만큼 돈을 벌 테니까 플러스를 해줄 거고,
그다음 셀 프라이스를 더해주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리플 수가 팔려는 리플 수보다 작다면, 그러니까는 있지도 않은데 팔려고 한다면 이제 경고문을 줘야겠죠. 리플이 부족합니다. 경고문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판다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100개를 한번 팔아볼까요? 100개를 이렇게 해서 판다 하면은 350개가 되고 그만큼 돈이 늘어나죠? 판 만큼. 이번 마지막으로 한번 손익을 계산해 보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리플 수를 USD 달러로 다 환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in USD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전부 다 환산을 해 볼 건데, 내가 갖고 있는 USD랑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리플을 현재 가격 current price를 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in인 USD의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STS subheader 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손익 profit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tal in USD,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in인 USD,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맨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달러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괄호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init USD 이렇게 해주면 손익률이 나올 거고, 이러면 이제 소수점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로 나오겠죠. 손익이라고 한 다음에 %.ef 라고 해서 퍼센트까지 입력을 해주고, 소수점 두 번째까지 퍼센트로 표시를 할 거고요. profit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퍼센트 단위의 손익이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0.03%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매를 합니다. 추매. 그래서 한 5,000개를 살게요. 리플을 5,000개를 사고, 돈이 모자르네. 일단 500개씩 살게요. 네, 전부 다 샀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플 1185개를 갖고 있어요. 네, 1185개 갖고 있고, 조금 이따가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트림릿 해가지고 71줄의 코드로 나만의 가상화폐 거래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스트림릿을 사용하면은 웹사이트를 웹 개발 능력이 없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만의 실시간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